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여름 이후 오랜만에 전북을 다시 찾으셨죠? 네, 오늘 맞습니다. 전북 청년 당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윤석열 후보 공약에 좀 담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나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방의 문제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다 보니까 또 그런데 대한민국 요즘 휩싸고 있는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폭넓은 주제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2030에 이어서 호남이 정치혁명의 또 다른 근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호남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게 지금 이제 사실인데요. 어떤 외연 확대를 위한 전략 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그런 구성원들의 호남 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저희가 호남에 대한 어떤 정책적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재작년부터 비대위원장 하신 뒤로는 호남에 대한 저희의 어떤 역사에 대한 겸손한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당대표로 된 뒤에는 특히 여수순천 특별법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민의힘이 같이 협조하면서 상당히 다른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신뢰를 받던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일자리, 산업, 미래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많이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찾았을 때 내놓은 공약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전북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당의 공약과 후보의 공약이 합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은 구체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 일대의 일자리와 산업에 관련된 저희의 고민을 공약 속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호남의 200만 가구에 손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손편지 안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이 사라진 공간에 어떤 산업을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밑에 새만금과 연계해가지고 새만금은 어쨌든 전북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만약 건립된다 하더라도 여객 수요는 지금 8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산업 수요 아니면 MRO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기 위한 저희 고민이 담겨 있고 특히 전북 지역은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일대에 새로 확보된 농지에 있어가지고 농공산업단지 등을 통해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 중에 아주 고부가 가치로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어떻게 양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사통팔달의 요지인데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좀 불이익을 받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원래 포항까지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구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성시키고 또 이 전라선 KTX 같은 경우에도 전북 동부 지역을 관통하는데 이게 고속화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에 저희가 투자할 계획이고 또 호남과 영남과의 연계를 위해 가지고는 전주 지역에서 김천까지 가는 전주 김천철도 같은 경우에도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도지사 그리고 또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거론되는 후보들이 많지 않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북 지역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후보들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지지가 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장관을 지내신 정운천 의원을 저희가 도지사 후보로 냈더니만은 그 당시 17%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굉장히 과분한 지지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도지사 후보로 훌륭한 분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장과 더불어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저희 당이 전북 지역에서 20-30% 정도는 지지율을 혹시 확보할 수 있다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의 이제 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에서 30% 정도의 당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각 지역구마다 저희 당의 기초의원들이 한 명씩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호남에도 이게 정치에 있어가지고 경쟁 체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그 민주당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해 가지고 동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들도 두세 분씩 당선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지역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전북 도민들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전북에서도 전북의 미래와 산업, 일자리를 놓고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분골쇄신해서 지역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